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주말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이해피님 안녕하세요. 해피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내 보험회사 사장님들한테 미운털이 박혔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 거기뿐만 아닐걸요. 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히 이 주식 이 돈 뜯어먹는 리딩방 이런데 정말 그런 데선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조심하라고. 저도 어제 남편과 저의 보험 해지했거든요. 19년 넣은 보험 원금도 못 건졌지만 후회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걸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요. 제게 이런 용기를 주신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19년 넣은 보험인데 원금도 못 건졌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보험입니까? 사람들이 금융 문맹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년? 그럼 20년으로 봅시다. 20년 동안 돈을 넣었다 그러면 그 는 원금에 수십 배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실링가족으로서 합류를 하면서 이 돈 굴리는 방법, 돈의 원리, 이 눈덩이 효과 말씀드렸죠? 스노우볼 이펙트.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국내 보험회사 사장님한테 미운털 박힌 거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은행이든 무슨 나쁜 주식 리딩방이든 보험이든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로 자본 증식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튜브상에서 저를 비난한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난하면 저도 그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건 주식하고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성을. 남의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3355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 대화가 이어지면 입을 꼭 다물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그 비난받는 사람은 내려가고 비난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혼자만의 생각에 머무른다면 괜찮아요. 다행이죠. 친구와 둘이서만 전화통화해도 다행이죠. 그것을 유튜브상에 만천하에 자기의 인간성, 자기의 수준을 모두 드러내는 적나라하게 벌거벗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튜브 이곳은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공생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이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혹시 유튜버 분들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자 비난하고 흉을 봤던 것이 결국엔 자기의 수준, 자기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실링가족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댓글에다가도 남을 비난하고 다른 유튜버가 어떻다는 등 저는 그거 발견하면 다 지워버립니다. 절대 우리 실링 공간에서는 남을 비난하는 그런 행동 용서 못합니다. 그런 글을 올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정말 창피한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피한 것이라는 걸 알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또 남을 비난해요? 그러면 곧 그 사람에게 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자는 결국에 남에게 비난받는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흉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또 나의 흉을 보고 나를 비난하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사람이 몰려들겠습니까? 떠나가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윗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힐링 가족분들 댓글에 혹시 누굴 비난하거나 다른 아무리 유능한 유튜버라도 그 사람의 조그만 잘못 누구든지 험은 다 있어요. 100% 완벽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99가지는 참 잘해요. 한 가지 모자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만 모자라도 그 사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99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모자르는 것 갖다가 흉을 보고 비난합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사람 우리 힐링가족 아닙니다. 그런 사람 내쫓습니다. 아마 쫓겨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작년 개인연금 10년 납입 완료하고 참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선생님 영상 듣고 개인연금 해지하기는 아까워서 개인연금 3%대 이율 최대한 대출 땡겨서 차이나 전기차 샀습니다. 지금 보니 수익률이 거의 40%에 가깝네요. 그것도 뒤늦게 사신 거예요. 올 봄에 사셨으면 90% 가깝고 100% 가깝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10년 납입한 개인연금 수익률이 10% 안 되었는데 10년 납입했는데 10%가 안 됐어요. 선생님 추천하신 종목으로 개인연금 4배의 수익을 1년 만에 이루다니 너무 놀랐고 저의 금융지식에 부끄러웠습니다. 아셨으면 돼요. 괜찮아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서민 여러분들께 제발 돈 굴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저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이 선생님 추천 종목으로 보유 중입니다. 2달 만에 회사 연봉 거의 2배 가까이 수익 중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기 전에 돈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지금 10년간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링 여행자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한 번 봅니다. 늘 푸른 산사랑님. 힐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 10개월 전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식을 몰라 많은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고 있던 중 우연히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나서 추천해 주신 종목 중 7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모았는데 투자금이 벌써 2억이 넘었네요. 수익금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에 2천만 원이면 10%죠. 4천만 원이면 20%입니다. 4,500이면 22.5%, 약 22% 봅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예금 많이 한다고 상도 받았는데 예금 꽤 많이 하셨군요. 억대로.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릅니다. 은행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거. 은행은 1% 이자 주면서 그거 가지고 여신, 수신 아시죠? 대기업이나 개인들 돈 대출해주고 1% 받습니까? 이자? 그 이상의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예대의 마진 아닙니까? 또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똑같아요. 보험회사 보세요. 보험회사 이름들 보세요. 다 대기업 재벌 회사들이에요. 거기서 돈 장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영상 매일 보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주워 담으세요. 주가가 얼마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면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다음 날 매달 며칠 날 무조건 그때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꾸준히 수량을 매집하세요. 24시간 일을 한 직원을 계속 채용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날마다 행복합니다. 힐링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자, 2억을 투자했는데 4,500만 원, 22%. 이 정도 투자하죠?
한 달 월급 왔다 갔다 해요. 한 달 수입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억대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1,000만 원도 없어. 1,000만 원? 저는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20대의 젊은 사람이라면 몰라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거니까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중장년층이에요. 남들은 벌써 투자 금액이 7천만 원, 8천만 원, 2억, 3억 되는데 나는 인제 2, 300만 원밖에 안 돼. 누구 잘못입니까? 주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도 훨씬 못한 아주 적은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 탓? 본인 탓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입니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1,000만 원도 없습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그 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 돈을 내가 다 써버렸어. 아니면 야, 내가 일을 하다 말다 일의 중요성, 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동안 먹고 놀았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노후도 지루하지 않고 좋은 거 아닌가요? 저승사자 마냥 기다리기 지루할 텐데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은퇴 후 몇 년은 놀려다녀도 결국 일거리 찾더라고요. 여보세요. 나이가 몇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죽을 때까지 일해야 노후도 지루하지 않고 좋은 거 아닌가요? 지루할까 봐 일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절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 저는 노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나이가 몇 살 먹은 사람입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노후도 지루하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일,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돈이 없어. 이것을 염려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림가족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신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